신이슬, 조선의 미궁으로, 일편미궁의 문, 자경루의 비밀, 제한장, 미궁의 문. 2050년 10월의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드론 택시들, 홀로그램 광고판이 빼곡한 거리. 하지만 신이슬에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새롭지 않았다. 72세, 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슴 뛰는 일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다. 이슬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매일 같은 공원을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와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것뿐이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은 다 읽어버렸는데 이슬은 한숨을 쉬며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수십 년간 다닌 길인데 오늘은 본 적 없는 간판이 보였다. 미스테리 게임방. 낡은 나무 간판에 붓글씨로 쓰인 글자. 2050년 서울 한복판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이슬은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밀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어두웠다. 중앙에는 빛나는 캡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검은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가 서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신이슬님.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슬은 당황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여기는 당신을 기다리던 곳입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동자는 이상할 정도로 깊었다. 이곳은 미스테리 게임방입니다. 당신처럼 진짜 미스터리를 갈망하는 이들을 위한 곳이죠.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남자는 천천히 설명했다. 저 캡슐에 들어가시면 과거의 어느 시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미스터리를 해결하시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총 12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12편을 모두 클리어하시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드립니다. 무엇이든. 이슬은 코웃음을 쳤다. 허황된 소리 같은데요. 게임이라면서요? VR인가요? 직접 경험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단, 경고 하나 드리죠. 게임 속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순간 이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곧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72세 노인이 두려울 게 뭐가 있나. 좋아요. 해보죠. 이슬이 캡슐 안으로 들어가자 투명한 뚜껑이 닫혔다. 남자가 손을 들어 무언가를 조작하자 캡슐 안에 푸른 빛이 가득 차올랐다. 행운을 빕니다, 신이슬님.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이슬의 의식이 깜빡였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드론도 홀로그램도 없었다. 대신 기와지붕이 즐비한 건물들과 흙길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이슬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다. 주름진 손이 아니었다. 매끄럽고 젊은 손. 서둘러 근처 무릉덩이를 들여다보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의 얼굴이 비쳤다. 이게 대체... 놀라셨군요.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슬이 고개를 돌리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빛나는 존재가 허공에 떠 있었다. 작은 남자의 형상이었다. 누구세요? 저는 당신의 조언자입니다. 게임 속에서 당신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힌트가 필요하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요정은 귀엽게 웃었다. 이슬은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었다. 그럼 이름이 필요하겠네요. 장영실이라고 부를게요. 장영실이요? 네.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잖아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장영실. 요정은 어깨를 으쓱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슬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 웅장한 궁궐이 보였다. 경복궁. 그리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복장, 말투, 모든 것이 조선시대. 그것도 세종대왕 시절인가요? 정답입니다. 지금은 세종 22년, 1440년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미스터리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이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다. 제2장. 첫 번째 사건, 자경루의 비밀. 지금 궁궐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자경루가 멈췄다고? 세종대왕께서 하사하신 물시계가 고장났다니. 이슬은 장영실에게 속삭였다. 자경루가 뭐죠? 1434년 장영실이 만든 자동 물시계입니다. 물이 일정하게 흐르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정교한 장치죠.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그게 갑자기 멈췄다? 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닐 겁니다. 이슬의 눈이 빛났다. 미스터리의 냄새가 났다. 어떻게 궁궐 안으로 들어가죠? 당신은 지금 궁녀 복장을 하고 있어요. 잘 활용하세요. 이슬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다. 분홍빛 치마저 고리와 댕기머리.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경복궁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슬은 조심스럽게 궁궐 안쪽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혼란스러운 분위기 덕에 의심받지 않았다. 아니, 자경루가 어찌 멈출 수가 있단 말이오. 한 관리가 소리쳤다. 그 옆에 또 다른 관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영실 대감의 제자들 중 누군가의 짓이 아니겠소. 요즘 장 대감을 시기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소. 말을 조심하시오. 함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이슬은 귀를 쫑긋 세웠다. 장영실을 시기하는 자들, 권력 다툼의 냄새가 났다. 장영실, 자경루는 어디에 있어요? 보루각이라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슬은 요정을 따라 보루각으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복잡한 장치가 눈에 들어왔다. 구리로 만든 물통들, 정교한 톱니바퀴, 그리고 중앙에 멈춰선 시계. 이게 자경루. 네. 물이 흐르면서 자동으로 시간을 알리는 장치입니다. 12개의 시신스 전을 정확하게 측정하죠. 이슬은 천천히 장치를 살폈다. 물은 아직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톱니바퀴가 멈춰 있었다. 왜 멈췄을까요? 부품이 빠졌거나 고의로 망가뜨렸거나. 이슬은 바닥을 살폈다. 그러다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구리 조각. 톱니바퀴의 일부였다. 이게 빠졌네요. 그런데 이슬은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부러진 단면이 매끄러웠다. 자연스럽게 닳아서 부러진 게 아니라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낸 흔적이었다. 이건 고의야.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냐? 이슬이 돌아보니 관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궁녀가 어찌 이곳에 함부로 들어왔느냐? 죄송합니다. 자경루가 멈췄다 하여. 나가거라.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곳이 아니다. 이슬은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장영실이 속삭였다. 저 사람은 이천리찬입니다. 장영실의 후원자였지만 요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더군요. 왜죠? 장영실이 너무 유명해지자 자신의 공이 묻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 대상 1호였다. 그날 밤 궁궐의 비명소리가 울렸다. 사람 살려. 이슬이 달려가 보니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은 김석동, 장영실 대감의 제자가 아니냐? 어찌 된 일이냐? 이슬은 시신에 가까이 다가갔다. 남자의 머리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 둔기에 맞은 흔적이었다. 장영실, 이건 살해입니다. 자경루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이슬은 주변을 살폈다. 시신 옆에 떨어진 작은 천 조각, 그리고 그 천에 묻은 기름 냄새. 이 냄새, 기계에 쓰는 기름인가요? 맞습니다. 자경루를 관리할 때 쓰는 기름이에요. 이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자경루의 부품을 훔친 자, 김석동의 죽음, 그리고 이 기름. 뭔가 연결되고 있어요. 제세장, 의혹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이슬은 궁궐 안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다. 궁녀로 위장한 덕에 사람들은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들었소? 김석동이 죽기 전날 밤 누군가와 다퉜다던데. 누구와요? 글쎄, 그건 모르겠소. 하지만 목소리가 컸다고 하더군. 이슬은 귀를 기울였다. 싸움. 누구와? 장영실. 김석동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장영실의 수제자였습니다. 재능이 뛰어났지만 욕심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욕심. 자경루의 설계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슬은 눈을 가늘게 떴다. 흥미로운 정보였다. 혹시 그 설계도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보루각 안쪽 서고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이슬은 다시 보루각으로 향했다. 이번엔 야밤에 몰래 들어갔다. 서고는 잠겨 있었지만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안은 어두웠다. 이슬은 촛불을 켜고 서고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이게 자경루 설계도? 펼쳐보니
정교한 그림과 한자로 빼곡하게 적힌 설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설계도 한쪽 구석에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 인장이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지웠네요. 원래 인장은 장영실의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냐? 이슬이 돌아보니 이천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또 너로구나. 궁녀 주제에 여기까지 들어오다니. 저는 그냥 설계도를 훔치려던 것이 아니냐? 이천이 칼을 들어 올렸다. 이슬은 뒤로 물러섰다. 장영실, 어떡해요? 침착하세요. 저 사람은 당신을 죽이진 않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슬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천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천 대감, 당신은 자격루를 망가뜨린 사람이 아니죠? 이천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냐? 당신은 장영실을 시기했지만 그래도 그의 재능을 인정했어요. 자격루를 망가뜨릴 이유가 없죠. 그보다 이슬은 설계도를 들어 올렸다. 이 설계도의 인장을 지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천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석동이다. 맞아요. 김석동은 이 설계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격루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자신이 고쳐서 공을 세우려 했던 거죠. 하지만 김석동은 죽었다. 누가 죽인 것이냐? 이슬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 뒤에 더 큰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내장, 진실의 문턱. 이슬은 사흘 동안 궁궐 안팎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모았다. 김석동의 죽음, 자격루의 고장, 그리고 사라진 부품.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다. 김석동의 처소를 뒤지던 중 숨겨진 편지 한 통을 찾아낸 것이다. 편지는 한문으로 쓰여 있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일이 끝나면 약속한 대로 벼슬을 주겠노라. 편지 끝에 찍힌 인장. 그것은 궁궐 내 고위 관리의 것이었다. 이건 이슬은 장영실에게 속삭였다. 이 인장의 주인이 누군가요? 장영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승 중 한 명입니다. 이름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네요. 왜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슬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모든 그림이 보였다. 김석동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자격루를 망가뜨렸다. 그리고 자신이 고쳐서 공을 세우려 했다. 하지만 뒤에서 조종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김석동은 이용당했고 결국 입을 막기 위해 살해당한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맞아요. 편지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정승이라면. 이슬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빛나는 글씨가 떠올랐다. 1편 클리어 조건 진범을 밝혀내고 자격루를 복구하라. 자격루를 복구? 네. 고장난 부품을 다시 끼우고 작동시켜야 해요. 이슬은 보루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바닥에서 주웠던 부품을 꺼냈다. 이걸 어떻게 끼우죠? 제가 도와드리죠. 장영실의 안내에 따라 이슬은 조심스럽게 부품을 끼워 넣었다. 그리고 물을 채우자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딸랑, 딸랑. 자격루가 다시 시간을 알렸다. 그 순간 이슬의 눈앞에 글씨가 떠올랐다. 1편 클리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은 미련이 남았다. 진범을 밝히지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진범의 존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빛이 그녀를 감쌌다. 눈을 떴을 때 이슬은 다시 캡슐 안에 있었다. 뚜껑이 열리고 검은 정장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슬님. 1편을 클리어하셨군요. 이슬은 캡슐에서 나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다시 주름진 72세의 손이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다음 편은 언제 할 수 있죠? 남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준비되시면 언제든. 하지만 조심하세요. 앞으로 갈수록 미스터리는 더 깊고 위험해질 테니까요. 이슬은 고개를 끄덕이고 개인 방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2050년의 서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다음엔 어떤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슬은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케인방 안, 검은 정장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흥미롭군. 생각보다 오래 갈지도 모르겠어. 그의 눈동자가 잠시 붉게 빛났다. 저승사자의 눈빛이었다. 1편 완.